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자, 제넥신 오늘 살펴볼 건데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제넥신뿐만 아니라 저희가 영상 리뷰 자체를 못했어요. 그만큼 저희도 저희 일이 바빴다는 거겠죠. 오늘도 넘어갈까 했는데 너무 많이 저희한테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리뷰 요청을 주셔가지고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일단 차분히 볼게요. 자, 수급 동향만 본다면 딱히 우리가 와 뭔가 있나 싶을 물량도 발현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최근에 공매도 매매 비중이 적어졌죠. 공매도 압박이 이전보다 낮아졌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공매 타겟에서 벗어난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이 정도 주가가 이 정도 내려왔으면 공매 세력도 공매 차익으로 짭짤하게 당길 수 없는 구간이다? 글쎄요, 단순하게 감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이 공매도 매매 비중이나 공매도 거래 대금 평균가 이걸 확인하기보다는 이걸 보는 게 맞겠죠. 6월 11일자 공매도 매매 비중이 0.75% 수준으로 아까 낮아졌죠? 네, 이때 0.75% 수준으로 정말 낮아졌던 이 시점에서도 공매도 잔고는 늘어났다는 점, 즉 공매도를 위한 실타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해서 당장 공매도 매매 비중이 적어졌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낮아졌다, 여기에 의미 부여할 것 없고요. 결국 대체 상황이 이뤄지냐, 여기에 공매 세력의 흐름을 집중해 봐야겠죠. 자, 6월 11일자까지 대차거래 추이만 본다면 언제든 공매도 압박은 발현될 수 있는 상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주가의 흐름은 참 더럽게 재미없어요. 그리고 딱히 시세를 땡길 만한 이슈가 발현된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발현될 일정이 눈앞에 당장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답답한 흐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 보는데,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자, 이러한 소식이 나왔죠. 주주 반발에 제넥신 1200억 12 발행 철회, 이 소식이 나왔어요. 자, 이 소식에 대해서 저희가 앵무새 마냥 떠들고 끝나는 리뷰를 할 수는 없겠죠. 이걸 그대로 읽으면 뭐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이번 이 1200억 12 발행의 철회가 이 소식이 악재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이미 현재 시장의 관심이 소외된 이 상태 자체가 악재예요. 악재를 걷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실 아무리 임상, 삼상을 위해 자금 조달이 목적이라지만 이 1200억 규모는 이전에 발행한 12발행 금액 모두를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거든요. 이건 솔직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이전에 만약 이게 발행됐다면, 발행되기 전에 이 이전에 가장 많이 발행한 12발행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2018년도에 500억이에요. 이게 가장 많은 금액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1200억 이 12발행을 추진했다면 누군가는 그만큼 GX19N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추진하는 거야 하면서 긍정적으로 본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GX19N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 본다 할지라도 이건 정말 매우 큰 베팅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기사에는 일반 주주들이 강한 반발을 했다, 그래서 철회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일반 주주들의 의견이 얘네한테 필요되었겠어요? 최대 주주인 한독이 싫다 이렇게 내색했겠죠. 왜냐, 한독이 지분율 제넥신의 15.20% 보유한 최대 주주니깐요. 한독 입장에서는 일반 주주들보다 더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싫어할 것으로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러니까 이번 1200억 12 발행 철회는 우리들 눈치 본 게 아니라 최대 주주인 한독 눈치 보고 못한 거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건 맞지만 무리한 12 발행은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결코 반영될 수 없다고 봐요. 지금 있던 주주들도 학을 떼고 나갔을 거라 봐요, 정말 추진이 되었다면. 그리고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조금 더 본다면 여기 보면 유동 비율 51.3%까지 떨어져 비상, 이러한 내용도 나오는데 이건 조금 체크가 필요해요. 간단하게 보면 되죠 뭐. 자, 재무 비율 들어가서 유동 비율 51.3,
자, 작년 4분기에는 어디 갔어? 작년 4분기에는 51.3까지 낮아진 게 맞아요. 하지만 올해 1분기 말,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말 별도 기준 현금성 자산은 얼마일까요? 350억 정도예요. 현금 유동성이 작년 말에 52억이었던 것에 비해서 약 7배가량 늘어났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과 이 기사 안에 있는 유동 비율은 다소 오차가 크다라고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제넥시는 비교 임상이 불가능하죠. 현재 상용화된 DNA 백신이 없으니까요. 결국 글로벌 임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1,000억대가 넘는 것은 맞아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생각하는 제넥신의 가장 이상적인 플로우는 일단 임상 이상 중간 결과 내놓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포커싱 맞추고 여기에 정말 DNA 백신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리고 중화항체 생성 비율, 이 문제는 아직도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이잖아요. 이 중화항체 생성 비율 문제를 상쇄하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간 결과값이 나온다면, 그리고 설명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 시장의 관심 여하를 먼저 살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 이후에 자금 조달이든 뭐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금 조달? 정부 지원? 정부 지원. 뭐 정부 지원은 말이 정부 지원이지. 조금 번외지만 5G든 반도체 소부장이든 뭐든 말만 참 뭐 제대로 지원해주는 걸 본 적이 없는지라. 백신에 지원해주겠다 정부가? 뭐 큰 기대는 안 해요. 하지만 정말 지금 제넥신이 임상 3상에 대한 니즈, 필요성, 확신을 가지고 간다면 제넥신 자체적으로도 자금은 나올 만한 구멍은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랜만에 한번 꺼내보는 이야기지만 제넥신, 이 회사는 참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이죠. 자, 사업 보고서에 계열 회사 등에 관한 사항, 타 법인 출자 현황, 즉 지분 투자를 한 현황만 본다면 참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하긴 했어요. 일단 이 투자의 결과가 성공이다 아니다 이걸 따지고 볼 게 아니라 당장 제넥신의 돈이 필요하다면 얼만큼 바로 땡길 수 있는지를 한번 훑어보자는 거예요. 일단 여기 보시면, 자, 중국의 아이맵의 1분기 말 기준의 장부가액은 얼마일까요? 자, 장부가액은 2,350억 규모예요. 저번 달에 뭐 360억 정도 지분 출해서 현금화한 걸 반영했다, 또는 더 반영이 되어야 된다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2천억이 넘는 지분가치, 장부가액. 그러니까 장부가액 2천억 규모를 돌릴 수 있다는 것이고. 자, 뭐가 있을까요? 하도 많아가지고. 뭐 네오이민텍? 얘네만 보일까요? 네오이민텍만 본다 하더라도 기말 잔액 장부가액은 350억 규모 지분 투자분이 있고, 이 외에 얘네가 투자해서 지금 당장 수익이다, 손실이다 이런 거 다 제껴두고 현재 관계사들의 지분, 장부 가치는 5천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지분을 당장 현금화한다? 어려워요. 그리고 당장 현금화한다 하더라도 이 많은 물량을 처분 못해요. 그리고 이 와중에 비상장도도 많아요. 결국 상장사라 할지라도 결국 불록들이든 뭐든 할인율 반영해서 지분 떨궈야 돼요. 그럼 대폭 현금화할 수 있는 지분 가치 반영 자본은 당연히 5천억일까요? 그건 아니죠. 대폭 축소되겠지만 그래도 임상 3상을 위해 필요로 했다 하는 1,200억 규모의 자금은 충분히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진 않겠죠. 얘네도 투자했으면 뽑아야죠. 다만 이걸 왜 다시금 우리가 관계사들 지분 투자 현황을 살펴봤냐면, 만년 적자다? 뭐 경영 위기다? 경영권 방어가 힘들다? 이런 언론 보도에는 딱히 뭔가 매치가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건 임상 3상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럴 만한 확신과 수준까지 올라왔다면 자금은 어떻게든 돌려질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해서 이번에 1,200억 12 발행이 철회가 악재다 호재다 이런 걸 떠나서 처음부터 악재든 호재든 그 무엇도 아니었다 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 시장에서 소외된
이 현재 상태 자체가 악재라면 악재인 거예요. 진짜 무관심한 이 상태가. 그리고 지금 이 배경을 직접적으로 때려맞고 반영된 상태이기도 한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우리가 대응, 리스크 관리, 이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10%권 이내이거나 내가 비중이 정말 여기에 몰빵이다, 과몰입되어 있다 한다면 입술 꽉 깨물고 리스크 관리하자. 비중이라도 눈 딱 감고 부담 조금 걷어들이자. 욕먹으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때는 입술 꽉 깨물고 리스크 관리하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입술 꽉 깨물고 버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견 드려요. 이미 대응, 리스크 관리, 이미 시점은 놓친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변이 발생, 여기에 포커싱 맞춘 그 다음 GX19N의 플로우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참 우울하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기다려봐야죠. 자, 이렇게 제넥신 오늘도 짧게 제 의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